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어떤 결심을 AI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결심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정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부분에서 다뤘던 거는 기후 문제, 그리고 바이러스, 이렇게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들이었는데, 이번에는 국가 간 전쟁과 같이 저희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신 인류 생존 시나리오 혹은 전쟁 시나리오가 있으신가요? 예,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전쟁의 원인은 다 아시다시피 종교, 인종, 자원 등이 있겠죠.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세력의 충돌입니다. 우리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을 때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한다고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대륙 세력이라 하고 유럽과 미국은 해양 세력이라 합니다. 이 두 세력 간에 충돌되는 지점이 어디에 있냐면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죠. 그쪽 부분과 또 한 군데는 중국과 미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입니다. 냉전 이후에 미국이 단극 체제를 유지를 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그 틈을 타서 중국과 러시아가 세력을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그 세 세력들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가시화된 것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쟁이 날 수 있다면은 제가 보기엔 가까운 미래까지는 아마 이런 세력의 불균형 또는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그런 강대국 간의 어떤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육군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상근 박사입니다. 육군대학은 육군의 지성으로서 육군의 연관 장교, 소령, 중령, 대령들에 대한 전략, 지상작전, 전술 등을 가르치고 미래전 양상을 준비하는 핵심적인 육군의 집단지성체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미래 전쟁 양상을 가르치고 있고 군사혁신, 그리고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 미래 예측 등 전략적 사고를 현재 군사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군이 사회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대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민간군 산학연이 융복합돼서 새로운 가치와 기술을 창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기후변화와 전쟁과의 관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기후변화 때문에 전쟁도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에도 강이 있죠. 강이 보면은 충청도, 그다음에 경상도를 구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통과하는 강들이 있죠.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서도 여러 국가를 통과하는 강들이 있습니다. 아까 기후온난화 말씀하셨는데 기후온난화가 되면 이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 물이 이제 자원이 되는 거고 생존의 어떤 핵심적인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나라가 그 물줄기를 끊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다음 나라는 생존에 위협이 되겠죠. 앞으로 이제 지구 온난화가 아까 2도 말씀하셨는데 1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런 분쟁 지역이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미국은 국방부 차원에서 그런 기후 변화가 전쟁에 미치는 영향을 몇십 년 전부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건 전쟁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혹시 그 기후변화 말고 또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지금 다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기름값 엄청 비싸잖아요. 전쟁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한테 직접 와닿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 자원 문제이고 그리고 유럽이 에너지 많은 부분을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쟁으로 그 공급이 좀 문제가 생기면서 에너지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좀 자립화하거나 아니면은 그 에너지를 수입하는 루트를 다양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완전 에너지의 빈곤 국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하고 있겠지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전쟁 원인이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유럽이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통과하는 천연가스관과 석유관이 대다수가
우크라이나를 통과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젤렌스키를 비롯한 그 정부에서 친유럽화로 갈 경우 러시아는 이제 자원의 어떤 판로가 막히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이번 전쟁의 하나의 요인으로서 작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보면은 전쟁이 국가 간의 그 서로 간의 목적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하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전쟁이 발생을 하니까 바로 우리나라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물가가 올랐죠. 그렇죠. 에너지, 석유 뭐 이런 휘발유 값이 다 올라가고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비축이 되어 있거나 좀 생계 여건이 좋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저희 빈곤층들은 직격탄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 쪽에서 말하는 N차 확산, 그러니까 위기나 위험의 N차 확산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로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이제 여름에 이제 온도가 막 올라간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죠.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블랙아웃이 올 수가 있어요. 블랙아웃이 오게 되면은 병원, 그 다음에 저장시설 등등이 이제 전기가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면 사람이 많이 해함을 당할 거고, 그 다음에 식료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이제 상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전염병이 올 수 있는 그런 N차로 계속해서 위기나 위험이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그러면은 전쟁하면은 전통적으로 미사일, 탱크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혹시 아까 발표할 때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생화학 무기로 쓰려는 게 바이러스 같은 그런 병원체를 생화학 무기로 쓰려는 게 많이 있죠. 뭐 예전에 바실러스 안스트라시스 같은 세균 같은 것도 얘기가 있었고 탄저균이라고도 하죠. 그런 식으로 사람한테 위해를 끼치는 병원체도 있지만 사람한테 위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작물이나 가축한테 공격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이제 보급 역량, 식량에 대한 보급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화학 무기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전쟁의 다양한 양상 중에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를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하이브리드 전이라는 게 뭐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제 TV나 아니면 생활 속에서 뭐 하이브리드 카, 뭐 하이브리드 형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좀 이질적인 것이 이제 합쳐졌다. 예를 들어서 배합이라는 뜻도 될 수 있고요. 융복합이라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합참의장, 러시아의 합참의장인 총참모장인 게라시모프라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전쟁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비물리적인 활동과 물리적인 활동을 4대 1로 배합을 해서 최단 시간 내에 최대 효과로 전쟁에 승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물리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이버전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전자전, 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인지전, 심리전 이런 것들은 이제 실질적인 미사일이나 전차가 가지 않고 어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의 인지를 변화시키는 영향이 크고요. 실질적으로 2014년, 15년 돈바스 전쟁에서도 전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기 이전에 러시아에서 그런 활동들 많이 했고요. 저희가 그런 물리적인 전쟁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뭐 영화나 TV에서 많이 봤었는데 사이버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저게 이제 미래적으로 좀 말씀드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무인 체계, 드론이나 로봇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을 사전에 아까 바이러스 말씀하셨는데 그 조작하는 뭐 통제센터에다가 그 바이러스를 심어 놓는다거나 해서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운용하는 드론이나 로봇이 오작동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아예 그 적의 네트워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그 바이러스 심어 놓고 작동을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학기술이 국방력 증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젊은 친구들은 AI 기술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국방에서도 AI 로봇 관련된 기술 수준이 어떻게 되나 되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아무나 다 죽이는 전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어떤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을 선별적으로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그것을 소탕하거나 소멸시키는 어떤 전쟁 형태로 가야지만 정치화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AI를 무기 체계에 덧입히고 있는데 이게 공개적으로 할까요? 보이지 않게 숨어서 다 하고 있는 예,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미래 전쟁에 대비하는 핵심적인 기술인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각국이 그런 걸 공개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그 로봇이나 AI가 그렇게 전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 로봇이나 AI가 사람의 생사를 결정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우려나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어떤 결심을 AI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결심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그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고 연구 윤리도 이렇게 그쪽으로 정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는 이런 다양한 정말 최첨단 무기, 뭐 AI, 로봇 이런 게 다 있는데 이런 걸로 미래 전쟁이 만약에 발생한다 했을 때 어떤 지역에서 이런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곳은 메가시티입니다.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고 각종 인프라가 들어있죠. 그래서 그 국가의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런 것들의 중심지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뭐 클라우제비치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정치의 연속성상에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근데 정치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많은 곳이 미래에는 어디다? 메가시티입니다. 미래 전쟁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우주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전장이 우주로 확장이 될 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물리적 공간, 지상, 해상, 공중만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버 전자기 플러스해서 우주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전쟁.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번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어디에 지원을 받고 있죠?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외국에서 교육 받을 때 친구가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있는데 전화를 해보면 전쟁 이전보다 지금 그 인터넷이 더 잘 터진다고 해요. 네, 그럴 정도입니다. 좋은 효과. 예,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옛날 스타워즈 계획을 보게 되면 밑에서 레이저를 쏘면 반사. 그게 이제 인공위성에 붙어 있는 거울에 반사가 돼서 적을 이렇게 치명타 입힌다거나 뭐 실현은 안 됐지만 뭐 그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저도 모르는 활동들이 많이 되고 있겠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전쟁이라는 것은 모순의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력을 건설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전쟁을 예측할 수 있고 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 전쟁이 오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군사력을 건설하지 못하면은 전쟁으로부터 피폐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사회 전 요소, 우리가 펌시라고 하는데 정치, 군사, 경제, 사회, 정보, 기반시설 등이 어떻게 전쟁에서 영향을 미치고 피해를 받았는가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우리화시킨다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예방하고 강한 국방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고요. 저도 그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